이제 두 번째 사연은 40대 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혜갑 변호사님들께 상담을 요청합니다.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재작년에 현재의 아내와 재혼했습니다. 저는 10년 정도의 결혼 생활을, 아내는 전 남편과 5년 정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살아가던 중 지인의 소개로 만나 재혼에 이르렀습니다. 아내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지혜롭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런 남자를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내 말로는 당시에 뭐가 쉬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 때문에 이혼을 했답니다. 그냥 돈을 못 버는 정도가 아니라 일을 할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결혼을 할 당시에는 시아버지가 나름 건실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도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먹고 살기 어렵지는 않겠구나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결혼과 거의 동시에 공장이 문을 닫게 되고 시부모님의 집이 넘어가고 신혼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 될 때까지도 전 남편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에서 핸드폰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게 전부였다고 해요. 집안의 대소사는 아내가 전부 해결하게 방치하고요. 결국 그렇게는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시부모님의 지지까지 받아가면서요. 저 같은 경우 전처에 지나치게 이기적인 성격이 이혼을 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아내의 다정하고 사려 깊은 모습이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아내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한 전 남편이라는 놈에게 고마움을 느낄 정도로요. 그런데 대략 석 달 전부터 무척 분노가 치미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의 전 남편이 아내를 스토킹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잦은 전화와 문자를 보낸 걸 제가 눈치채자 아내는 제가 나서면 일이 더 커질 거라며 자신이 해결할 테니 모르는 척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아내의 회사는 물론 집 근처까지 찾아오는 등 점점 정도가 심해지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연락해 직접 만났습니다. 말 그대로 미친 사람이더군요. 비련의 남주인공이 따로 없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아내를 사랑해서 시부모님이 그런 아내를 질투해 이혼하게 만든 거라고 합니다. 자신도 부모님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이혼을 한 것이고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되어 부모님과 절연을 했답니다. 아직도 아내를 너무나 사랑한다고요. 더 가관인 것은 아내도 내심 자신에게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게임만 했던 것이며 아내를 개무시했던 일들을 물어보면 그냥 덮어놓고 다 부모님의 가스라이팅 때문이라고 우기는데 말 자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동의로 아내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봤는데요. 100번 양보해 인간적으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모습 정도이지 아내가 여전히 그놈을 사랑한다느니 그런 생각은 하기 어려운 대화였습니다. 심지어 밤늦게 저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아내를 돌려달라고 1시간 넘게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미친놈인가 보죠. 좋게 말로 타일러서 될 일이 아니란 생각에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구체적으로 뭔가 큰일을 저지른 게 없어서 그런지 난감하다는 표정을 짓는 게 전부였습니다. 뭔가 구체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투였습니다. 직접 검색을 해서 전 남편의 행동에 적용되는 법령을 보여주자 그제야 마지못해 벌금을 부과한다느니 그런 솜방망이 처벌을 약속하는데 그것도 실제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길 한두 달 아내가 저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제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고요. 이러면 저 정신병자한테 우리가 지는 거라고. 나는 괜찮으니 당신이 이겨내야 한다고 수없이 말했지만 아내는 막무가내입니다. 저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것인지 그만큼 제가 든든한 믿음을 주지 못한 것인지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혼을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아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도 안 되지만 이혼을 하면 저 정신병자는 더 당신을 괴롭게 할 텐데 다시 합치기라도 하겠다는 거냐고 물었는데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주변에 이런 류의 조언을 들을 곳이 없어서 네 분께 물어봅니다. 이런 아내의 생각을 돌리고 함께 싸워나가게 하려면 저는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이혼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요? 네. 이혼을 하라고요? 네. 아 진짜요? 전 무조건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아 근데 아내는 왜 갑자기 이혼하려고 하는 거지? 이럴 수가 있나? 당사자 본인이 뭐 에너지가 없으면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지금 이 아내분은 뭐 에너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전 남편이 좋아서 그러는지 아니면 뭐 측은지심이 들어서 그런 건지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온 태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전 남편이 거의 스토킹을 하고 있는데 미안해서 이혼하자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연자분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연자분 나름대로 해결 방식으로 이 남자를 직접 만나기도 하고 물론 아내가 동의를 해줘서 아내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까지도 봤지만 네. 아무리 봐도 아내가 그놈을 사랑하는 느낌은 아니어서 안심은 하고 있지만 지금 정신병자가 헛소리를 할 때 우리 사연자분도
혹시 진짜 이 여자가 그래도 살았던 남편이니까 마음이 흔들리려나 하고 의심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잖아. 이 남자가 주변을 금방 떠날 것 같지도 않고 그 스토킹이라는 게 이 사람을 사전에 구속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접근 금지가 다예요. 이 사람이 뭐 접근을 했을 때 더 세게 처벌이 될 수 있고 최고로 처벌이 된다면은 스토킹 범죄 행위로 인해서 3년 이하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그것도 1회 접근 금지를 어겼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접근 금지가 누적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처벌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사연자분의 이런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에 우리 아내분은 고맙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불편해지는 불편하다. 마음이 이 전 남편의 그 무능함에 질렸는데 이제 스토킹까지 하고 지금 현 남편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또 나의 또 일거수일투족이 궁금할 수밖에 없겠지. 내가 스토킹까지 당하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지금은 우리 아내분은 그런 게 너무 지금 골치가 아프고 너무 싫다. 골치가 아픈 거야. 골치가. 떠나고 싶은 거야. 진짜. 나는 그래서 우리 아내분이 진짜 떠나고 싶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내분은 지금 우리 사연자분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랑의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골치 아플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맞아. 이 사람과의 삶이 내가 골치 아픈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맞아. 하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 근데 내가 얘랑 같이 하려면 이런 골치 아픈 것들을 내가 다 감당해야 돼? 그럼 차라리 나는 얘를 놔버릴래. 그게 더 크면은 본인의 스스로 혼자 가는 길을 선택을 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아내분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사연자분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맞아. 생각. 그냥 이 남자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계속 그냥 그대로 지켜보다가 이제 끝이다. 이것도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구나.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살고 싶다라는 말이 나온 거구나.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그럼 이혼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내분이 지금 성격상 자기가 싫은 거를 싫다 어느 순간에 딱딱딱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하고 이 사람과의 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려는 그런 의지가 없어.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 그럼 이제 떠나는 거지. 그럼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좀 공감도 되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사연자분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맞아. 안타깝네요, 되게. 여기서 이 사연자분이 잘못한 게 없다고 하셨는데 있죠. 전 남편 땅 파고 묻었어야 되는데 안 묻은 죄, 그죠? 매장하지 않은 죄 일단 그게 제일 크고 매장이라는 게 흙을 팔고 흙을 매립하는 것도 매장이지만 사회적 매장. 네, 얼씬하지 못하도록. 전 남편은 심각해요, 지금. 너무 심각해. 너무 심각해. 밤늦게 현 남편한테 전화해서 1시간 동안 아내를 돌려달라고 울면서 야, 1시간 동안 전화 받는 놈은 또 뭐냐? 이거 내가 보기엔 얘는 약간 좀 사연자가 이상하다고 봐. 아니, 왜 그래? 둘이 약간 그죠? 아니 사연자가 이런 사인을 보내니까 지금 뭐 사태가 이 정도까지 이른 것 같아요. 뭐 1시간을 들어. 너 어디냐? 그래서 만나. 삽을 준비해. 땅을 파. 근데 사연자분 되게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그렇게 안 좋은 말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천사 같다, 지혜롭다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이 사연 주신 분은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제 지인도 소개팅을 해서 만난 남자 3번을 만나고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정중하게 드렸는데 그 뒤로 스토킹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인도 주지 않았어요. 정말 정중하게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카톡 뭐 프로필에다가 뭐 보고 싶어요 누구누구님 막 하면서 계속 하고 찾아오고 집으로 속보 보내고 이게 나는 별로 사인을 주지 않은 건데 상대는 되게 큰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그렇죠. 많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응. 그래서 저는 예전에 무슨 스토커 같은 사람이 계속 막 앞에 찾아오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 어떤 사인이나 말을 하면 그게 자기를 향한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웃으면 네. 나를 향해 웃어준다. 네. 뭐 이런 거구나. 그리고 뭐 제 SNS에 본인이 댓글을 달았을 때 저는 예전에는 뭐 좋아요나 이거 다 눌러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얘가 나를 좋아해서 좋아요를 누르는구나. 과외 누릴 네. 의미를. 그래서 저는 그 후로는 진짜 아는 사람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단 댓글에는 좋아요도 못 누르겠더라고요. 맞아. 네, 오해할까봐. 그러니까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을 상대는 그거를 사인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안 남편이 나서면 다 그냥 해결될 것 같거든. 제가 봤을 때는. 남편이 나서면? 남편이 지금 나서가지고 해결이 안 된 건데요? 저는 어쨌든 이 일이 발생되고 나서 아내에 대해서 그 남편의 해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내가 싫었어. 싫었는데 그 그런 것 표현을 같아요. 못하고 그냥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약간 어느 순간에 이제 탁 놔버리면서 됐다. 어. 됐다. 내 인생에 무슨 뭐 결혼이냐 이러면서 맞아. 혼자 살자 그냥 어.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한 건 아닌데 감정은 아니라니까. 이 스토킹이라는 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 남편에 대해서 이제 벽을 치고 이렇게 한 걸 남편이 확인했어도 계속 확인하고 싶잖아. 근데 이거를 동의를 얻어서 보는 것도 굉장히 또 보여준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하거든요. 그럼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너가 이거 해결할 수 있게 나는 더 이상 이 문제 터치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너는 내 옆에만 있어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앞으로 너가 알아서 해. 나 신경 안 쓸게. 그 대신에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남편 마음도 너무 당연히 이해가 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아내가 그거에 너무 이제 약간 마음에 좀 안 좋은 걸 많이 느껴가지고 이혼 얘기를 꺼내서 지금 떠나고 싶다, 다 속세를 떠나고 싶다 이럴 상황이니까 남편분이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맞아요. 진짜 차라리 이런 어떤 너무 답답하고 의심나는 경우가 있어. 근데 나는 몰래 보고 안 본 척하고 한결같이 너를 믿고 있다. 이런 것이 사이에는 훨씬 좋지 않나. 그렇죠. 근데 그리고 몰래 보고 몰래 안 본 봤는데. 척하기 쉽지 않죠. 난 안 본 척할 수 있어. 나 그러니까 항상 그래. 이걸 잘해야 돼. 나 항상 안 본 척하잖아. 근데 막 상대는 다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봤네. 또 봤어. 제가 그래서 아예 안 보는 스타일인 게 네. 뭔가를 발견하잖아요. 네. 모르는 척이 안 돼. 아, 계속 초조해하다가 야 근데 있잖아. 얘기를 하는구나. 미안한데 내가 봤는데. 나 미안한데 이거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약간 어. 이런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안 봐요 저는. 저는 약간 남편이 이제 나에 대해서 연애 시절에 친구랑 험담하는 걸 봤어. 카톡이 카톡으로. 메시지로? 근데 봤는데 내가 보고 너무 웃긴 거예요. 어. 그렇지, 남자들끼리 또 이러고 놀아야지. 그럼. 여자친구 험담도 하면서 놀아야 남자지. 잘하고 있구나. 진한 우정을 나누고 있구만. 엄 변호사님 몰래 보시는 스타일인가요? 저는 뭐 몰래 볼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대놓고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사이죠, 부부는. 그렇죠. 진짜요? 그러면 가끔 대놓고 그냥 보여달라고 해요? 아니요. 그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또 그 세 분간의 견해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부가 아니죠. 그러면 뭐 따로 살고 가끔 섹스나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연을 준 분 아내 입장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나중에 또 그런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예. 성격이라서 그 아내의 성격. 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서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서로 맞춰가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하는 게 내가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없고 코멘트도 없다가 그런 게 하나하나 누적이 돼서 이 사람 그게 싫었던 거겠지, 뭐가. 그래놓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뭐 어떤 핑계를 대든 미안하다 그러면서 헤어진다고 하는 게 이거 이런 우리 너무 회피형.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사연자분이 지금은 이 아내분을 잡고 싶겠지만 결과적으로 인생 장기전인데 야, 막 60대 가서 그때서 이제는 헤어지고 싶다 뭐 이런 것도 너무 배신감 들잖아. 약간 여러 가지로. 그래서 만약에 이혼하신다면 첫 번째 만나셨던 분이 지나치게 이기적인 성격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이분은 아마 파이터였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너무 극과 극이야. 너무 파이터랑 너무 표현 안 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 이제 중간 부분을 만나.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안 되죠, 맞죠? 왜냐면 제가 연애를 할 때 좀 그런 식이에요. 되게 자기 주장 강하고 막 되게 막 이런 애를 만나다 보면은 또 이제 조금 이제 자기 얘기 잘 안 하고 제 말 다 들어주고 또 이런 사람 만나요. 근데 네. 그러다가 또 거기가 좀 밋밋해서 질려주면 또 자기 주장 아시잖아요. 이게 중간이 안 된다니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둘 어려운 중에 뭐가 더 일입니다. 나은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 맞아. 선택을 해야 돼. 네.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는 그 사람한테 그 없는 점을 기대하면 안 돼. 맞아. 네. 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 사연자분은 파이터는 아닌 거죠. 사연자분은 파이터인 것 같지는 않은데 글쎄요 모르겠네요. 완전 파이터 느낌은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또 이게 사연자분이 말씀하신 거 보면은 아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이 막 연락해서 만나고 뭐 통화하고 이런 거 보면은 내가 알아서 할게 막 이러는 스타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파이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한 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맞아. 그때는 진짜 충격이 충격. 네, 이거 진짜. 근데 우리 사연자분은 얘한테 내가 막대했을 때 얘가 혹시 내 와이프한테 무슨 짓을 또 할까봐 해코지 나는 할까봐 좀 한편 받아준 솔직히 말하면은 사연자분도 약간 궁금한 점도 있었을 것 같아. 약간 궁금하고. 그럴 수 있죠. 이 사람이 진짜 왜 이러시나. 그래서 얘기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처음에는 이렇게 그런 게 있겠지만 단호한 모습을 더 보여줬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한 년을 따라다니는 놈 미친놈이죠. 맞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 예. 네. 스토킹법이 구체적인 피해 없이도 처벌받지 않나요 이제? 스토킹 범죄 중단에 대한 서면 경고, 그다음에 피해자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 금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접근 금지. 결정이 나면 네. 결정에 대한 위반. 위반. 네, 그죠. 그 페널티죠. 그게. 위반이 한 되는 단계 건데 거쳐서. 이 사람을요 인신을 구속하는 일이 아주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위협적인 어떤 태도와 행동을 보였을 때 그나마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이 그냥
뭐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경찰이 인신을 구속하는 거에 대해서 쉽게 움직이기 쉽지 않다. 내가 회사 앞에 찾아올 때 바로 그 임시조치 명령을 했잖아요. 네. 주거 등 회사도 마찬가지로 100m 이내. 근데 120m, 130m 계속 있다. 아, 그건 또 해당이 안 돼. 그건 어긴 건 아니잖아요. 아. 나의 130m 내에서 어긴 건 아니잖아. 그러면 어겼을 때 이제 또 경찰한테 조치를 하고 또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건 있어요. 한 명 한 명 선제적으로 회사 130m 앞에 있다고 당장 가서 출동해서 구속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또 나타났다 이러면은 그래도 적어도 경찰에 출동해서 그 사람을 제지시켜주거나. 아, 그건 합니다, 요즘에. 아, 그건 하고. 네, 그거 합니다. 그거 합니다. 요즘에는 경찰이 바로 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법이 생겼죠. 경찰이 먼저 할 수 있는 게 잠정조치라고 해서 먼저 이렇게 기화 조치하고 막 뭔가 할 수 있는. 그래도 무서움에 대해서는 뭐 방어가 안 된다는 거. 그렇네.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제 사연 스토킹 얘기까지 좀 이제 좀 해봤지만 네. 오늘 사연자분은 멀리 봤을 때는 이제 두 변호사님들은 이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되 해보되. 먼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그래도 두 번째 결혼만큼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 있게 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있겠죠. 그래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후회하지 않을 만큼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은 네 헤어질 수밖에 없다. 아내를 혼자 두는 게 불안하실 수도 있고 뭐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남편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게 맞아요. 워낙 또 표현을 안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내분이 뭔가를 표현을 했다면 그거는 반드시 좀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사를 좀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천사 같고 지혜로운 아내랑 사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천사 같고 지혜로운데 강단이 또 있어야 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아 근데 천사 같으려면 강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응. 강단 있으면 일단 쎄. 강단이 있는 애들은 또 손절도 잘하고. 그럼요. 그리고 약간 이기적인 면도 네, 있어야 되고. 맞아. 네, 저희에게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요. 구체적인 뭐 해결 방법부터 공감까지 좀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 나눠드리니까요. 많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요.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